2교시로 돌아왔습니다. 2교시에는 상급지와 중급지의 비교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그 다음에 내가 갈 수 있는 곳을 어떻게 비교해서 선택하면 되는지를 알려드릴 거고, 그동안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고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세 지수를 한번 먼저 볼게요. 제가 4개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동구, 마포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이 4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흔히 알고 있는 성동구와 마포구는 조금 더 상급지죠. 서대문구와 동대문구는 서울에선 중급지 정도로 평가를 되는데 성동구와 마포구보다는 조금 못한 급지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4개의 구의 전세 지수를 먼저 볼게요. 전세 지수는 실제로 물론 국지적으로 입주 물량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서울이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게 갑니다. 비슷하게 가고 흐름도 비슷하게 가고 그다음에 상승폭도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마포 서대문이 위쪽에 있고 성동과 동대문이 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좀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동대문이 그동안 입주가 좀 많았죠. 그래서 동대문구가 그동안 많이 올랐었다가 떨어지는 폭도 굉장히 컸고요. 왜냐하면 입주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전세가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들이 많이 올라갈 때 한 번 더 오히려 좀 더 꺾이면서 지금 뒤늦게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전세가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4개 구가. 그 얘기는 뭐다? 실질 가치 자체가 크게 변한 건 아니다. 물론 성동과 마포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고 성동구, 마포구가 상급지다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전세가도 많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지수의 전체 상승률로 봤더니 서대문, 마포, 성동, 동대문 이 4개가 과거랑 비교해 봐서도 성동, 마포가 압도적으로 전세가가 더 많이 오르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매매 지수는 어떻게 됐을까? 전세 지수랑은 좀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성동과 마포는 23년 1월을 제가 기준점으로 잡았거든요. 23년 1월 이후에 성동, 마포가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서대문, 동대문구도 물론 오르기는 했지만 성동, 마포가 오른 것에 비해서 한참 못 오른 게 보이죠. 성동이 27%, 마포가 23%, 그런데 서대문구는 7.9%, 동대문구는 5.6%밖에 안 올랐습니다. 과연 이 매매 지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성동마포만 더 높이 올라가고 동대문, 서대문은 오르지 않을까요? 제가 과거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이 단지들의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단지들의 가격을 제가 보여드리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거봐. 상급지니까 더 많이 올랐잖아. 거봐. 지금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몇 억이 이렇게 벌어졌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앞에 2개는 그나마 상급지 이제 마포죠. 마포. 여기 물론 서대문구긴 하지만 마포 그다음에 이쪽에 서대문 부가연 두산이고 이쪽도 이제 서대문이죠. 같은 곳에 있는 이 3개를 묶었어요. 과거 그래프는 어떻게 흘러갔냐면 창전 레미안과 국립문 극동이 거의 비슷한 시세를 유지하면서 가다가 창전 레미안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왜? 이쪽이 마포로서 조금 더 역할을 많이 했고 사람들의 선호도가 조금 더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고점도 여기가 조금 더 높았었죠. 그런데 반면에 두산, 부가연 두산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과거 전고점을 통해서 이렇게 쭉 왔을 때도 하락장에서도 제일 많이 떨어졌었고 상승장에서도 뭐 상승폭이 조금 가파르긴 했지만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었는데 최근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전고점이 9.2억이고 전고점이 10.5억으로 1억 넘게 차이가 나는데 시세가 2억 넘게 벌어져 버렸어요. 두산이 그만큼 많이 올랐던 거죠.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아, 커봐. 그래, 역시 이제 마포와 붙어 있는 역시 부가연동이긴 하지만 서대문구 이제 구분되긴 하지만 마포 생활권이니까 이렇게 되잖아. 역시 마포야. 역시 상급지를 가야 돼. 이 단지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다른 데 한번 볼까요? 성수동 우방이었죠? 그 다음에 아까 상황심리에 있는 무학현대입니다. 그리고 봄은 파크뷰자이죠. 봄은 파크뷰자이. 누가 봐도 여기가 하급지죠. 그런데 과거 시세를 봤을 때 어땠죠? 과거 시세를 봤을 때 물론 신축발에 있었지만 봄은 파크뷰자이가 가장 높았었습니다. 전고점도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가는 과정도 비슷했는데 지금 시세는 13억 7천, 13억 12억 5천이죠. 전고점도 여기가 제일 높았었습니다. 과연 이 단지는 안 오를까요? 이 단지들까지 못 올라갈까요? 앞으로 계속 벌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응봉동 신동아, 응봉동 신동아 왕십리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파크리오 16평입니다. 잠실에 있죠. 그리고 힐스테이트 녹번입니다. 24평이고 전고점은 11억 5천으로 힐스테이트 녹번이 가장 높았고 비교평가 그래프를 보더라도 파크리오와 거의 비슷하게 갔거나 전고점이 오히려 힐스테이트 녹번이 더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세가 14억 5천, 14억 5천, 13억이죠. 신동아 같은 경우는 밑에 이렇게 있다가 전고점까지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승장에 무섭게 치고 올라와서 지금 역전해 버렸죠. 물론 이건 호가입니다. 14억 5천, 12억 5천, 13억 이게 다 호가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씩 찍히면 이제 실거래가가 될 것이고 아마 이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이미 이렇게 올라버린 이 위에 있는 단지들을 살 것인가? 아니면 누가 봐도 덜 올라 보이는 이 밑에 애들을 살 것인가? 이 고민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상급지와 중급지에 대한 비교 평가를 여러분들이 그냥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숙제를 안게 되면은 이런 고민들을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이 케이스를 갖고 와서 그렇지 이 가격대를 낮춰가지고 10억대로 가고 8억대로 가더라도 똑같은 고민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어지는 고민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제가 그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역사적 패턴을 한번 공부해 보죠. 자, 성동구, 마포구, 서대문구, 동대문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과거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그냥 예전부터 한번 보죠. 과거부터. 자, 04년 11월 요때쯤입니다. 04년부터 08년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하락장은 08년부터 한 11년 정도까지 하락장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가 약세장이었습니다. 약세장이었어요. 그 전에 무섭게 상승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전에 한번 보죠. 성동구와 마포구는 그때도 서대문이나 동대문에 비해서는 입지 가치가 좋았습니다. 선호도가 높았고요. 그때 어디가 먼저 올랐죠? 성동, 마포가 그때도 먼저 올랐습니다. 특히 성동구의 상승세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이렇게. 그때 서대문구, 동대문구는 아예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즉 그때도 20년 전에도 상급지인 성동과 마포가 먼저 이렇게 반응하면서 상승을 먼저 했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그러다가 얘네들은 가만히만 있었냐? 아닙니다. 뒤늦게 이렇게 오고 여기가 이렇게 잠잠할 때 이때 서대문구가 무섭게 오르고 동대문구가 무섭게 오르기 시작하죠. 추격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히 이 그래프로만 보니까 이 기간이 굉장히 짧아 보이지만 이 기간이 4년에서 5년입니다. 4년에서 5년. 그럼 이때는 어땠을까요? 그 다음 이 전 상승 사이클이었죠. 이 전 상승 사이클은 사실 한 12년부터 13년 요 정도부터 상승이 강남부터 시작을 했고 성동 마포 요쪽이 오른 건 한 14년 정도부터 올랐습니다. 이때부터 올랐는데 이때부터 슬금슬금 오르다가 이때도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던 건 17년 이때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 어디가 먼저 상승했어요? 성동. 마포가 서대문이나 동대문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한 걸 볼 수 있죠. 더 가파르게 상승한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조금 시기가 지나니까 곧바로 서대문구 불 붙고요. 동대문구 여기까지 이렇게 치솟습니다. 즉 상급지가 이때도 먼저 올랐고 중급지가 따라 붙었습니다. 물론 그 시기적 기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상급지가 보통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중급지가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럼 이번 사이클에서는 어떨까요? 상급지인 성동과 마포는 이미 이만큼씩 올랐죠. 얼마 동안? 무려 3년 동안 올랐습니다. 더 많이. 우리가 23년부터 반등장으로 보거든요. 23년 1월부터. 그러니까 23년, 24년, 25년. 3년 동안 상급지가 먼저 오른 겁니다. 물론 중급지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상급지의 상승을 전혀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중하급지로 분류되는 동대문구, 서대문구, 이따 뒤에 나올 노원구, 도봉구, 금관구 이런 곳들은 아직 상승을 본격적으로 안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역사적인 상승장 두 번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 이 시기. 둘 다 어떻게 됐다고요? 상급지가 먼저 상승하면 중급지가 추격을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상급지가 먼저 상승을 했는데 중급지 추격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다고요. 과연 역사는 반복될까요? 반복되지 않을까요? 그쵸?
하나 더 볼까요? 자, 이번엔 그래프를 요 그래프로 보죠. 자, 이때 보시면 기울기를 보셔야 됩니다. 어디가 높이 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높이는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그냥 여기 이제 맞춰가지고 이 하나의 그래프를 이 기준점에 맞춰가지고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울기 말고 높이가 높이 있냐 낮게 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래프에서 중요한 건 기울기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빨간색과 파란색 그래프인 성동과 마포가 이때 04년부터 06년 이때 무섭게 기울기가 가파르게 오릅니다. 그때 노원구와 도봉구, 노원구, 도봉구의 기울기는 거의 그대로 있죠. 물론 조금 오릅니다. 그렇지만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올라요? 성동과 마포가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과 이렇게 평평하게 갈 때 노원구와 도봉구는 미친 듯이 오릅니다. 조금 더 완전 상급지와 그러니까 중상급지와 하급지를 비교하니까 조금 더 극명하게 대비되죠. 자, 첫 번째 상승기 때 이랬습니다. 두 번째 상승기 때 어땠을까요? 이번엔 되게 길었습니다. 자, 상급지가 이때도 먼저 상승을 더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렇죠? 딱 봐도 파란색과 빨간색과 기울기가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죠. 그러다가 이 하급지 추격 구간인 20년, 21년 요때 어땠어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 있었던 분들은 그때 노원구, 도봉구가 20년, 21년에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보시면 초록색과 이 주황색이 더 높게 치솟아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이 말은 뭐다? 상급지가 먼저 오르고 하급지는 추격을 시작한다. 그리고 급지가 낮아질수록 더 뒤늦게 오르고 그 뒤늦게 더 많이 오른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죠? 성동마포가 이만큼 올라갔을 때 노원구 도봉구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거의 제자리입니다. 물론 26년 들어서 조금 더 올랐으니까 이게 조금 더 올라 있을 거긴 합니다. 그리고 노원 도봉 요즘에 무섭게 오르고 있죠. 딱 역사적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과연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제는 다를 것이다. 이 양극화되는 게 과거와 달라서 이게 뉴 노멀이 됐다.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정보가 빨라졌고 유튜브가 있고 단톡방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부동산 스터디 카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디가 좋은지를 누구나 알고 그 좋은 곳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양극화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역사적 패턴은 반복된다. 갭매우기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답은 제가 3교시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와서 3교시에 알려드릴게요. 이게 제가 카페에다가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카페에 업로드 되는 게 15분이에요. 한 영상당 15분까지밖에 이제 안 되게 이제 끊어놔서 예전에 1시간이었는데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15분으로 끊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고 아마 유튜브에도 이 내용이 이제 올라가긴 할 텐데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와서 제가 3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